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수술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썰들을 혹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해서 몇 가지 들려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그 수술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제 기록도 할 겸 얘기 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제 외모를 가꿀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못해요. 스스로 잘 못하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번 수술은 조금 막 그렇게 정신 잃고 들어갔던 거는 아니어서 수술 전날에 제 수술 해주신 분이 아니고 이제 그 팀으로 같이 계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좀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수술 동의서를 받아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은 무서운 게 수술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뭐 마비가 온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주고 그래도 수술할 거냐 하고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동의를 안 하면 어차피 수술을 안 해줄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도 수술 받겠다고 이제 동의를 다 하는데,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 사고나 의료 소송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테니까 조금은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으면서 많이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 들으시면서 조금 잔인하다라고 많이 느끼시기도 하셨다고, 기분 나쁘셨다고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 자체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조금 더 잔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 동의를 다 하고, 이제 수술 당일이 되면은 몇 시에 한다 이런 건 안 알려주고 몇 번째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전 수술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저는 더 늦어지는 거고, 전 수술이 빨리 끝나면 저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순서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였던 것 같고, 그래도 비교적 조금 늦게 들어간 편이었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누워 있으니까 이제 그 수술실 가자고 데리러 오셔가지고 침대째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어서,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휠체어 타고 수술실 앞에 있는, 어, 수면 마취실, 거기를 먼저 들어갔는데, 수면 마취실 들어갈 때, 수술 도중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수면 마취를 하는데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혈관을 잡아요. 혈관을 두 개인가 잡았던 것 같고, 수면 마취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침대가 오고 그 침대를 옮겨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드라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수술실에 누워서 천장 바라보면은 이게 엄청 밝은 빛에 큰 전등이 있고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의사 가운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다 같이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런 의학 드라마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고, 한 네다섯 분 정도가 이런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네이비색 그 수술 가운 입고 계셨고, 한 두 분 정도는 흰색 수술 가운 입고 계셨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맞은편에 제 수술 집도해 주시는 제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셔서 제 이게 손도 잡아주시고 하시면서 이제는 맡겨야 된다고, 잘해보자고, 우리 서로 잘해보자고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선생님께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해서 깨고 나면 이 시각장애가 올 거다. 그래서
이 왼쪽 눈도 여기부터 절반, 오른쪽 눈도 여기부터 절반 해서 양쪽 눈에 절반 왼쪽씩이 안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왼팔부터 왼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마비가 와서 힘이 안 들어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스스로 막 이렇게 힘도 몇 번 더 줘보고 감각이 어떤지 기억하려고 그러기도 했었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그 종양의 위치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종양을 도려내면서 신경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수술하시는 도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제 마비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서 너무 심할 것 같으면 중간에 수술을 또 중단하셔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제 저한테 약간 산소 마스크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요. 그래가지고 숨을 이렇게 깊게 들이쉬라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면 마취가 된 건지 주사로 수면 마취제를 넣은 건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도 얼마나 버티는지 해보려고 숫자를 세봤거든요. 근데 수술 끝나고 기억해보니까 7까지 셌더라고요. 수술 끝나고 네, 생각해보니까 7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나 보니까 7까지 숫자를 셌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잠들었다가 깨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수술 들어갈 때는 혈관 주사를 2개를 갖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중환자실에서 깨보니까 6개를 달고 있었고, 또 동맥을 하나 달고 있었는데 동맥이 진짜 아프더라고. 동맥 주사가, 그거는 나중에 빼고 나서도 엄청 아플 정도로 동맥 주사가 진짜 아팠고, 중환자실에서 처음에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 왔을 때, 그때 의식이 이미 한 번 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오셨었는데, 제가 어머니 알아보면서 아버지랑 식사하고 가시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기억은 안 나고, 나중에 수술 끝나고 이제 하루 뒤죠. 하루 뒤에 중환자실에서 한 아침 10시, 11시쯤 제가 몇 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의 의식은 그때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의학 드라마에서 봤던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데서 봤던 그 수술에 상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랐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도 저는 그래도 뭐 지난번에 한번 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비교적 조금 빨리 깬 편이었어요. 그래서 깨자마자 그 제 담당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께 저 언제 일반실 올라갈 수 있냐고 계속 여쭙기도 하고, 조금 귀찮게 해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지난번 수술 때 제가 중환자실에서 막 묶여있고 선망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컸어서인지 중환자실 자체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실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수술 다음 날이죠. 중환자실 하루 있다가 일반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일주일 입원해 있었고, 수술 후에 일주일 입원해 있고, 또 수술 후에도 그 아직은 조금 위험해서 퇴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이 너무 답답해서 교수님께 막 퇴원시켜달라고 엄청 쫄라가지고 가까스로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엄청 잘못된 선택이었겠지만, 저는 집에 와서 나름대로 조금 마음의 안정도 찾고 한 것 같아서, 어, 그 수술 이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삶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너무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조금 회복하면은 그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상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찾아뵙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안 아픈 게 최고니까요. 건강하시고요. 제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회복하고 저도 또 기도할 수 있는 몸으로 잘 회복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드리고 더 행복하시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